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제가 친한 형이 지금 저 있는 베를린에 놀러 와가지고 이 형이 또 제 철학과 동기거든요, 학교. 그래서 철학과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만한 거를 한번 물어보는 그런 인터뷰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호숫가예요. 네, 아주 평화로운 호숫가인데 이곳에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창환이라고 하고요. 서울 아직까지 학사입니다. 아직 졸업을 못한 상태고, 철학과는 이미 이제 수업은 다 듣고서 졸업 논문을 남겨놓고 있고, 복수 전공을 더 하고 있어가지고 약간 졸업이 좀 늦춰져 있고, 복수 전공은 뭘 하고 계시죠? 지금은 건축학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약간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대학교 진학 과정 및, 네.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철학과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 네, 그쵸. 그러면 대학교 진학 과정 및 철학과 선택 과정 및 뭐 복수 전공까지 선택하게 된 그런 과정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1년의 해줘. 과정들이요. 어. 저는 일단 삼수를 했고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약간 그런 생각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알 수 없는 어떤 삶에 대한 고민들, 사춘기에 그렇게 쉽게들 겪는 그런 것들에 좀 관심이 많았었고, 답을 내릴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되게 열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수를 하면서도 철학이라고 하는 학문을 해보면은 그런 것들에 대한 나름의 답을 좀 세워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졌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인문 계열이라고 하는 좀 더 커다란 그런 광역생으로 들어왔는데, 철학을 공부하고 싶어 했고 바로 진학을 하게 된 케이스에 별로 고민은 많이 없었고. 그러면 처음부터 정시생이지만 네, 철학과를 희망해서 인문대학 광역에 왔다. 그렇죠, 그렇죠. 어, 심지어 저는 네. 재수할 때 저 때는 수시를 6개를 딱 쓸 수 있었는데 전부 다 이제 철학과로 이제 쫙 해서 수시가 광탈. 아, 하지만 정시로 왔다 다시. 그렇게 됐고, 원래는 직업관이 약간 저는 되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수단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제 삶과 유리시켜서 바라보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력과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좀 잘 고민을 해본 결과 행시를 해보면은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행시를 준비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생각보다 너무 어렵고 제가 이거를 정말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쭉 해나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아졌었어요. 그러면서 직업관에 대해서 많이 바뀌게 되면서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을 좀 도전을 해보고 재밌는 일을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제 나이가 들면은 내 집을 스스로 지어보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한옥에 대한 관심도 좀 있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행시를 그만두고 복수 전공으로 건축학을 선택을 해서 현재는 이제 건축학도로서 이제 많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건축학 같은 경우에는 복수 전공을 하더라도 무조건 5년을 다녀야 되는 거죠. 그쵸. 음, 사실 그게 5년이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근데 다만 그 건축학은 들어야 하는 게 130학점이에요. 130학점만 전공 과목만 130학점. 네네, 그렇죠. 그 중에서 전공 필수가 한 120학점. 음, 이렇게 굉장히 프로그램이 타이트하게 짜여져 있기 완전 때문에 인문학은 완전 꿀이네요, 소위. 약간 그렇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중요한 과목이 이제 스튜디오라고 하는 한 학기마다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야 되는 수업이 있는데, 그게 워낙 이제 부담스러운 일이다 보니까 그거를 짧게 줄여서 듣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5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럼 4년 만에 그냥 다 해버리고 졸업해도 되네요, 그러면? 가능할 수 있다면 하는 건데, 그게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의 그 프로젝트가 동시에 2개가 진행이 되면은 너무 이게 힘든 일이 돼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듣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그 5년이라는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철학과 전공만 39학점 듣고 그렇죠? 교양 뭐 예를 들면 몇십 학점 또 듣고 그렇죠, 그렇죠. 거기다가 건축학과 120학점 들으면 그렇죠. 거의 200학점을 듣고 아,
제가 졸업할 때쯤 되면 한 250학점 정도. 아, 알겠습니다. 웬만한 교수님보다 학교를 오래 다니는 그런 음. 사태가 벌어집니다. 학교를 거의 2번 다니시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음. 저희 부모님들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세요. 아, 얘 그냥 학교 2번 다니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네네. 철학과를 다닐 때 제일 인상 깊었던 수업이 있으시다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수업은 사실은 강독 수업이 제일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게 철학과를 다니면서 뭐 연습을 많이 하죠. 리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 그런 숙제도 많이 주어지고. 그런데 사실 그거를 정말 밀도 있고 되게 깊이 있게 읽어 보기가 사실은 힘들잖아요. 다른 수업들도 많고. 그리고 내가 제대로 그걸 좀 이해했는지에 대한 피드백을 받기가 또 쉽지 않잖아요. 그런 강의식 수업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강독 수업 같은 경우에는 문장, 단어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씩 이제 꼼꼼하게 같이 읽어가는 수업을 하다 보니까 아, 어떻게 좀 글을 읽어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좀 더 알게 되는 수업인 것 같아서 그 수업이 좀 많이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떤 강독 들으셨죠? 아, 저는 베르그송 수업을 베르그송. 들었거든요. 그러면 철학과 음. 전공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 Yes? No? 아, 학사 수준. 제가 학사 수준도 잘 안 되는 것 같긴 하지만 학사로서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왜죠? 일단 보통 이런 질문 진짜 많이 받잖아요. 뭐 철학과에서 뭘 배우냐 도대체, 뭐 사주팔자를 배우냐, 뭐 이름 짓는 뭐 심지어 뭐 풍수지리 뭐 이런 것도 물어보시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질문에 제가 스스로 이제 좀 편하게 생각하기에는 철학을 한다, 공부를 한다 하면은 사고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결국에는 비판적인 작업을 계속하는 거잖아요. 특히 그런 사고 과정에 대해서 그 주장의 허점이라던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한계라던가 의의라던가 어디까지를 커버할 수 있는지라던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밀하게 막 따져 묻고 들어가는 작업이 많다 보니까 그런 과정이 제 사고하는 과정에서도 좀 영향을 많이 줬고 그런 점에서 학사 수준에서 이렇게 배운다라고 하는 거는 꽤나 유용한 되게 실용적으로도 유용한 작업인 것 같다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를 했던 게 정치 경제 철학이 주전공이고 이제 건축학이 독수 전공이고 이렇게 있는데 학문들을 배우다 보면은 요구하는 공부하는 스타일이 조금씩 달랐던 것 같아요. 뭐 예를 정치 경제 철학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정치학이나 사회학과 관련된 분야는 많은 양의 리딩을 밀도 있게 밀도 있지만 그래도 철학처럼 이렇게 뭐 서문부터 쭉 읽어 내려간다라기보다는 조금 빠르고 데이터나 핵심 위주로. 그렇죠. 많이 이렇게 그걸 빨리빨리 잘 받아들여지는 게 좀 주요했었던 것 같고 건축학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을 하는 수업이 많다 보니까 특히 디자인이 교과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그거를 비판적으로 막 엄밀하게 따져서 묻거나 이러진 않았던 것 같아가지고 철학이 특별하게 그 사고한다라는 그것을 강화시켜 준다라는 생각은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은 건축학과를 전공하면서 철학적인 지식이 도움이 되나요? 철학과에서 배운 지식이? 아, 이게 참 진짜 많이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이제 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하면은 그렇지, 건축에 철학이 담겨야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죠, 좋죠. 건축에 철학. 근데 사실 거기서 말하는 철학이 우리가 배웠던 그 철학과는 다른 철학이라고 저는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철학적 지식 그 자체가 여기에 엄청난 도움을 준다라고 말하기는 사실은 좀 거리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철학자들이 말을 했던 그런 개념들이 이 건축을 설명을 해내는 데 있어서 유효하게 작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런 비평문을 읽는다던가 그거 설명을 해보고 싶을 때 도움이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지식은 괜찮은 것 같고, 근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도움이 더 직접적으로 많이 됐다라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그 디자인하는 과정을 좀 분석적으로 한다?
거라고 좀 저는 느끼거든요. 그 말로써 좀 설명을 스스로 해내면서 이제 디자인을 하는 편인데 결국에는 제가 한 디자인이 설득적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이 그래서 왜 필요한지를 설명한다라던가 좀 되게 작은 디테일한 것도 살려가면서 할 수 있게 되는 점이 좀 되게 도움이 많이 된 것 같다. 이런 것 같아요. 약간 왜 이렇게 만약에 동그라미 같은 집을 지었는데 이게 왜 동그라미여야 되느냐 이거를 설명을 해낼 때 뭐 주변이 가지고 있는 뭐 맥락이라던가 이 여기에서 꼭 필요한 거는 뭐라고 생각을 했고 뭐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전개시켜 나가면서 스스로도 디자인을 하니까 그게 이제 설명할 때 있어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네. 드릴 질문이 철학과 전공을 희망하는 학생들 혹은 철학과를 가도 괜찮을지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제가 듣기로는 우리 춘코의 철학 채널이 주 연령층이 30대라고 아, 그쵸. 20, 30대가 제일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10대도 있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여러분들 10대 여러분들에게는 또 사실 진학이 엄청 커다란 문제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리고 그 전공을 정하는 게 엄청 인생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좀 그런 부담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처럼 학교를 오래 다니면 됩니다. 인생 길다. 인생 길고 아직까지 우리는 어른도 아니고 뭐 해본 것도 없는데 뭐 어떻게 정답을 알겠어요. 그리고 해서 그렇게 갈 거라고는 보장도 없고 오히려 좀 마음 편안하게 지금 당장에 관심 있어 하는 것들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것은 뭐 괜찮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철학에 관심이 있어서 이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철학과 오는 거에 대해서 뭐 정말 환영한다. 너무 괜찮은 일이다. 하다가 다른 걸 더 공부하고 싶다라던가 다른 길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거는 또 그때 가서도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언젠가는 내가 이게 또 하다가 맞지 않거나 상황이 아니면은 뭐 포기할 수도 있는 거다. 그렇죠. 뭐 다른 걸로 전혀 다른 걸로 할 수도 있는 거다라는 마음가짐으로 하면은 뭐 문제될 건 없는 것 같긴 해요. 맞아요. 예. 그런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늦어지면 어떡하지? 음. 남들에 비해 돌아가는 길이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돌아가거나 늦어지는 게 결코 나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예, 뭐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다른 의견을 가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는 길, 느리게 가는 길이 더 탄탄하게 밟아가고 삶에 있어서도 스스로 좀 여유를 가지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하고 뭐 싶은 본인은 뭐 말이요? 홍보를 해도 되고. 아직 제가 막 홍보를 할 만큼의 뭘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출연을 해서 또 재밌는 나중에 혹시 이야기를. 뭐 집 지으실 분 연락 달라. 좋습니다. 저 또 재밌는 집들을 많이 준비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